어제 이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 중심으로 했냐면 원자 배열 구조, 원자 배열 구조가 그걸 왜 다뤄야 되냐 하면은 또 잠깐만 연결하면 처음에는 이 원자 배열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핵이 전자인데 왜 핵이 핵을 얘기하고 전자를 얘기하는가 하면 얘가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의 전하를 띠고 있고 고정되어 있고 얘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어. 이 사이에 뭐가 작용하는가 하면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있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 반발력 또는 이건 인력이든지 이렇게 되겠지. 정전기적 힘이 작용해서 얘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당겨서 못 움직인다. 이런 일이 나는 거야. 정전기적 힘을 정전기적 에너지 밸류,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적 장벽을 기울여는 EPX라고 했어요. EPX. 근데 이 EPX는 어떤가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고정돼 있는 원자가 정해졌어. 재료가 정해졌어. 네. 이런 일 때문에 전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기다 적지 않았지만 대조 공정으로 들어가면 애칭이나 뭐 디퓨전이나 또 여러 가지 기계적인 능력이나 화학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이미 제도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값입니다. 가능 값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숨겨 있는 값이라고. 그럼 이제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전자기학을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전자기학을 배운 사람은 뭐가 전하가 어떤 전자에 예를 들면 작용하는 힘은 전하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덧셈하면 이 에너지 장벽에 해당하는 스칼라 양은 A 전하가 여기에 미치는 에너지 장벽, B 전하가 미치는 에너지 장벽, C 전하가 미치는 에너지 장벽이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덧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 원자 배열이 이루는 거를 미리 계산해 놓으면 이후에 추가의 전하가 생겨서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면 얘는 이미 아는 건 여기 이렇게 그려놓고 그게 어떻게 변형되는지만 반영하면 돼요. 그게. 그래서 전자기학을 알면 조금 더 쉬워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해놨어요. 내 텍스트북에도 그거를 언급을 아마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들끼리의 상호작용은 슈퍼포지션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추가의 전하가 있으면 여기에다 더하기를 뭐다? 이 P에 추가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개념이 7장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피연접합에 이온화된 도노 원자가 디프리션 해가지고 있으면 접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밴드 구조가 딱 정해 있는 데다가 추가를 반영해서 피어지기 때문에 밴드 갭은 안 바뀌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뭘 하려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정기적인 특성이 어떤 종의 전하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적인 특성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겉보기를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요 EPX가 여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요걸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V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문제를 간략하게 생각합니다. V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뭔가 하면 EP가 있는데 E가 주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어떤 상황관계인가 하면 에너지 보존법 2번 E는 여기 있는 EP의 X하고 더하기를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E, K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는 뜻은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얘도 어떤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려고. 그럼 이게 EK가 뭔가 하면 사실은 EK가 2m분의 P의 제곱 또는 2분의 1 MV의 제곱에 해당하는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럼 이걸 찾아가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걸 봤더니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 에너지 장벽 구조가 너무나 다양해서 한 번에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VE를 보지 않고 뭐를 써서 양자역학이라는 거
그래서 K라는 걸 구하게 될 거예요. K라는 것을. 이 K 대신에 K라, 요 V 대신에 요걸 구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관계다?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얘 알면 얘 아는 거고, 얘 알면 얘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연결하는 고리의 식이보다 이동형 P 이꼴 자로 할 때는 M 곱하기 Q고, 또 파동으로 해석하면 H하고 K라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에너지의 값에 내가면서 이동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에너지에 따라서 여기 이동 특성이 V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바뀌는 건데, 간략하게 해서 표를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 다르면 복잡해지니까 생략하고 쓸 때도 있을 거예요. 네? 이걸 볼라 그래. 네? 근데 이 양자의 값을 하는 일을 지난 시간에 도구만 딱 만들어 놨어. 뭐를 쓰냐면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살짝 연산자로 바꿔서 만들었어요. 연산자가 뭐였다?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이걸 만들어서 하니까 뭐였냐면 이 기본 개념은 E는 시간에 따른 변화의 형태로 연산자를 만들고, 그래서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A의 라운드 T K분의 H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형태로 약속을 해놨어. 연산자예요. 이걸 에너지 연산자라고 해요. 어제는 내가 이렇게 이 오퍼레이터 이렇게 써서 구별해 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 P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시간에 대한 걸 반영하는 같이 보이죠, 그죠? 시간에 대한 걸 보여요. 여기는 뭐에 대한 걸 바꾸냐면 A분의 H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H 공간에 대한 걸 뭔가를 반영하는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는 몇 플러스 그냥 놔뒀죠. 그거는 처음에 만든 분이 잘 해서 됐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삼각형 위에다 삼각형을 붙이면 약속이다라는 뜻이야. 우리 약속은 그래,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이게 편한 도구다. 어? 예, 이렇게 해서 했더니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됐다. 자, 여러분들이 복습은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결을 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J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걸 여기다 오퍼레이터로 생각해서 넣은 거예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뭘, 이 P의 X가, 네, 요걸, 요거는 2n분의 P의 제곱 형태로, 이거는 2n분의 H가 되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뭐라 그럴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 그러는데,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다 이런 걸 별로 염두에 안 둬도 돼요. 뭐를 바꾼 연산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제가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적용되는 대상은 뭐인 거예요? 적용 대상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파동함수라고 했어요. 파동함수. 그 사이에 x의 t에 해당하는 파동함수인데, 이 파동함수 속에 뭐가 다 들어있냐면 실제로 전자의 이동 특성에 대해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파동함수인데, 파동함수라고 얘기했는데, 파동함수 속에 전자의 이동 특성 정보가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그럼 여기다가 어제는 내가 한 번 더 쓰면 여기다 바로 이 적용 대상인 걸 여기다가 그 사이에 x의 t, 여기에 그 사이에 x의 t, 그 사이에 x의 t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무슨 식이라 그랬다? 가장 기본적인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의 원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쓰는 용도는 뭐다?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면 이 식은 어디다 쓰냐면 P의 X가 주어져 있으면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면 사이의 X의 T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V의 E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일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V를 1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를 찾아오냐면 A의 1을 찾아와서 요걸 통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V2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뜻 알겠어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파동방정 인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도구로 쓰는 건데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잘 파악하면 전혀 어려운 게 없어. 또 특히나 이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파동함수는요. 이렇게 생겨서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변수 분리를 사용하면 해가 늘 일정해. 손을 두 번 다시 안 대도 되는 파동함수 결과가 딱 있으니 고민 안 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이걸 푸는 일을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사이에 XFT. 사이 XT는 어떤 함수다?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복수 함수이고 크기를 구해서 제곱하면 뭐다?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를 따지면 전자의 발견 확률을 나타내고 만약에 전자가 여러 개 있는 거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 하면 된다 그러냐면 상대적인 용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메모해야 됩니다. 다르가는 공부 잘하는 것들은 칠판에 적는 것만 혹시라도 옮기면 그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또 물론 필기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 그래도 중요한 얘기가 여기 칠판 적어서 나하고 똑같이 적었어서 가슴 뿌듯하면 망하는 일이야. 핵심을 얘기할 때 놓칠 수 있는 건 나중에 중요할 거야. 이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대한 이것 뜻은 내가 X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3차원 공간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1차원 공간으로만 handling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 좀 비싸요. 여러분들 공학을 하는 동안에는 그리스 문자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대문자 소문자다. 발음을 엉뚱하게 하고 얘는 푸사예요. 대문자 푸사예요. 대문자 푸사에는 시간에 대한 의존, 공간에 대한 의존도하고 시간에 대한 의존도를 가지는 복수 함수인데 어떻게 분리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뜻을 해석하면 공간에 대한 함수하고 시간에 대한 함수의 호배 형태를 분리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럼 얼마나 쉬워. 그죠? 그런데 또 이게 또 어떻게 생기냐면 파이의 t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전체 결과를 가지고 따라오는 게 되게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해. 요 함수는 뭐가 결정한다 그랬다? 요걸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요 EPX가 결정하겠죠. 그죠? EPX가 결정하겠지. 요 EPX가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작용할 거다? 에너지 장벽이 정해지면은 전자가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얘도 당연히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지.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는 거 풀어야 되는 거. 얘가 바뀌어도 풀어야 돼. EP 정했는데. 근데 봤더니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파이는 E의 마이너스 J H 합분의 토탈 에너지 E에 이렇게 생겼어. 뭐 수식 해석하는 훈련 지금 한번 해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해석하면 내가 파동함수가 에너지 장벽에 따라서도 바뀌고 토탈 에너지에 따라서도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시간에 대한 의존도만 가지는 요 함수를 찾아오니 얘는 뭐는 안 보여요. EP, EK에 관계없이 뭐예요? 토탈 에너지에만 관계있어요. 그럼 토탈 에너지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한번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값은 에너지 장벽이 공간적으로 변한다고 그러더라도 토탈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는 내가 에너지 장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댈 필요가 있다 없다?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 장벽이 바뀌고 있어. 그럼 얘는 손댈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끝난 거야 얘는. 또 그다가 요거는 EPX 무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얘는 크기가 Y의 T에 해당하는 크기를 구하면 아까 얘기하기를 파동함수의 크기를 구해서 제곱하면 뭐라고? 전자가 밝은데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도 크기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 크기는 늘 얼마인가 하면 1이야. 요 앞에 1이 이렇게 붙어 있는 셈입니다.
봉합, 혹시 이것까지는 내가 다 정리해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크기가 1이야. 혹시 크기 이런 걸 모르면 나중에 따로, 질문하러 돼. 그러니 얘는 손댈 필요도 없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이거. 그러면 무슨 문제로 문제가 간략화되는가 하면, 요것만,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게 되는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 근데 얘도 또 너무 쉬워. 늘 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함수 계산은 요 K로 표시하면 A의 E에 플러스 J KX 더하기 B의 E에 마이너스 J KX 형태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야. 딱 요 구조로 정해 있어. 요 구조로. 그럼 또 요 얘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요게 편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E의 JX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쓰냐면 코사인 X 더하기 J 사인 X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 F 앞에항이 이런 게 있고 B항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또 어떻게 써도 되는가 하면 A 프라임의 코사인 KX 더하기 B 프라임의 사인 KX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게 편하면 이거 쓰고 이게 편하면 이거 쓰면 되는 거야. 그럼 해가 뭐만 계산해 오면 되는가 하면 K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만 계산하면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 A하고 여기 A, B, 여기 A 프라임, B 프라임은 그냥 복수 상수야. 상수야. 상수인데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어. 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더 이상 이거 손댈 필요 없는 이유가 한 번만 하면 딱 되는 거니까. 근데 뒤에 가서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어제 잠깐 얘기하기를 토탈 에너지는 H 곱하기 U라고 쓸 수도 있다 그랬고 H를 2파이로 나눈 걸 H바라 그랬으니까 다른 얘기냐면 H바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를 쓸 수 있냐면 E에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얘는 에너지 장벽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결정된 거니까 내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댕링거 파동방정식 푸는 거막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이건 쓰면 안 돼. 어떤 것만 해석하는 일로 가냐면 요거 찾는 일만 해. 왜 안 해? 이거는 에너지 장벽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요거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또 하나 더 메모할 거. 요렇게 된 거는 어떤 경우에 쓰면 쉬운가 하면 요거만 구형을 와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언제 편한가 하면 전자가 이동할 때 자유스럽게 이동하는 녀석. 철 펄펄펄 잘 날아가는 거예요. 이동이 가능한 이동 전화. 이동하는 전자인 경우에는 쓰고 요 밑에 거는 언제 요걸 쓰는가는 이제 전자가 다양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데 전자가 어떤 구덩이 같은 게 있어. 구덩이가 뭔가 하면 에너지 장벽이 있어. 에너지 장벽에 같이 있는 경우는 요 밑에 게 쓰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럼 다르게 하면 요거는 갇힌 전자. 어디에 갇혀 있을 때는 요걸 쓰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미리 힌트를 줘놨다 센스 있게 활용하라고 생각하죠. 전자가 지금 마음대로 갇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동 전화라기보다는 갇힌 전자를 다룰 때는 이게 쉽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 사인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중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요 경우를 요거 찾아와서 요렇게 되는 걸 한 번은 그래도 보여줘야 여러분들 양자가 한 느낌이 나니까 요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응용하는 예를 뭘 할 거냐면 요 위에 거 같은 걸 활용하는 것, 자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자, 자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는 공간에 에너지 장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준자유전자도 있어요. 에너지 장벽이 이만큼 있는데 전자가 이 위에서 이동하는 것도 준자유전자예요. 얘보다 큰 거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가 산도 높은 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산에 임박하게 막 날아가면 질까봐 뭐 조심조심해야 되고 이렇지만 산보다 훨씬 높이 보도 높여가지고 달려가면 높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러면 아주 높이 올라가면 이 산이 있는 듯이 안 보인다. 그것도 일종의 자유주의. 그런 일을 두 번째 1번이고 2번이고 2번이 뭔가 하면 이런 게 갇힌전데 이건 어떤 거는 이렇게 생긴 거야. 무한히 에너지 항공이 높은데 이렇게 전자가 여기 갇혀 있어. 이런 경우를 해석할 때는 이건데 이거는 또 왜 하는가? 얘는 여기서도 필요하지만 3장에서 그러니까 3장은 주기구조 반도체인데 주기구조 네. 특히나 3차원 주기구조 반도체를 다루게 돼. 그러면 에너지 장벽이 전자는 어떤 녀석이다? 구별이 불가능하고 의자가 있는 데만 앉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의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뭔가 하면 에너지 장벽 구조예요. 그러면 주기구조 반도체에서 전자한테 허용된 에너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제 얘기하길 이걸 기호를 뭐로 나타낼 거라 그러냐면 G라는 걸로 나타낼 거라고 했어요. 공간적으로는 가로 세로 높이 1cm 되는 공간에 잠깐만 제가 네네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우체국 저기 약국에 갔나? 좀 모르시죠? 아 진짜 어 잠깐만요. 제가 전화하고 다시 드릴게요.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럼 내일